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진짜 미중 무역 전쟁은 수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공습으로 유가 최대 14% 급등, 미국 증시 선물 하락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아주 깊이 있는 국제 경제 해설을 바탕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둘러싼 진짜 쟁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미중 무역 갈등은 관세 전쟁이나 반도체 수출 제한 같은 표면적인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분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 갈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화의 구조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즉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수출입 이상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들은 자국 수출이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나 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직접 해외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IBM 같은 기업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공장을 세운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이렇게 해서 상품이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부품이 이동하고 생산이 조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 무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GM의 자동차 한 대는 미국 미시간에서 부품이 설계되고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만들어진 뒤 멕시코에서 조립되어 북미 전역으로 판매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건 수출입이지만 지금은 모두 한 회사 내부의 이동일 뿐입니다. 이처럼 기업 중심의 글로벌 생산 구조는 국가의 경계를 점점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배 구조와 이전 가격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업 내에서 미국 지사가 일본 지사로 소프트웨어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할까요? 이런 내부 거래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이전 가격 이슈이고 이것이 바로 국제조세와 정치 갈등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화에 적응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급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자 도요타나 혼다, 소니 같은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직접 공장을 세웠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율 리스크와 관세 장벽을 회피한 겁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 역시 이전 가격 조정과 기업 내 무역 구조를 잘 활용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세계 무역을 완전히 통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시켰지만 기업 내부의 복잡한 이동까지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국가의 세금, 체계와 국경 없는 기업 구조 사이의 충돌입니다. 기업은 글로벌하게 움직이지만 세금은 국가 단위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 간극이 언제든 정치적인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글로벌 기업이 효율성과 혁신을 창출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에는 세수 감소와 같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출은 변동이 심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확대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처럼 해외에 공장을 짓고 세계 곳곳에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이 자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일본 기업에게는 공장 설립을 허용하며 글로벌 생산망의 일원으로 끌어들였지만 중국에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의 중국은 경제 파트너라기보다는 지정학적 경쟁자, 때로는 적대국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분석의 저자는 단언합니다. 중국을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이죠. 이는 단순한 전략 문제가 아니라 국제질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라 세계화의 본질과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속 무역 전쟁이 사실은 수출이 아닌 지배의 문제라는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중동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군사 행동과 그 여파가 세계 경제, 특히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공습은 단순한 경고성 타격이 아니라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정조준한 대규모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무기와 중심부를 공격했다고 직접 밝히며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는 최대 14%까지 급등했고 미국 증시 선물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중동 전역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고, 현지 언론과 AP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이란은 약 100대에 달하는 드론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이란 내부의 군사시설과 핵 관련 인물들이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 중대한 지정학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PI 자산운용의 전문가 스티븐 이네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관련 기반 시설을 직접 공격한 것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중동 질서의 판을 뒤흔드는 행동이며 글로벌 시장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경우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애널리스트 필플리는 이제 원유 공급 리스크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도 전해졌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의 독자적 행동이며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중동 내 미군 보호라며 이란이 미국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목요일 이란이 사찰단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 합의를 복원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점점 더 군사적 긴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정규 거래 시간 중에는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공습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급등세로 전환됐고 금 가격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 선물은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모두 하락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시장의 향후 흐름은 세계 인플레이션과 정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미국 내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그 후 이어진 중동의 무력 충돌이 잠깐의 유가 상승, 이후 비교적 빠르게 안정됐던 점을 떠올리고 있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단순한 테러 조직과의 충돌이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정규 군사력 간 충돌이며 특히 핵 관련 시설을 직접 겨냥한 만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앞으로의 이란 대응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미사일 보복 공격. 둘째, 중동 지역 내 미국 기지에 대한 간접적 타격. 셋째, 호르무즈 해협 통제 강화 또는 부분적 봉쇄 시도입니다. 이 중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에너지 시장은 장기간 높은 불안정성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글로벌 트레이더와 리스크 관리자,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는 체제적 충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